약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빠지면서 결국 저점은 이 구간에서 형성될 것이라 봅니다. 반갑습니다. 소울트리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6일 오후 10시고요. 오늘은 파동 패턴을 활용해서 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다뤄볼까 합니다. 관점이 틀렸더라도 저번 영상 복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확삼이 나온 뒤에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뷰를 가지고 91.6K에서 진입을 했는데 더 밀리면서 88.8K에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봤던 이유가 오늘 다룰 메인 시나리오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메인으로 봐왔던 시나리오입니다. 하락이 나온 뒤에 확삼을 찍어주고 위로 올렸다가 크게 빠지는 시나리오를 예상했어요. 확삼이 성공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 숏관점을 보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서 반등이 종결이 된 것이더라고요. 이 구간을 고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뷰를 드렸었고 결론적으로 잘못 봤기 때문에 손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방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방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하락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페이백 50%를 받지 않고 계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이건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페이백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 혹은 20%만 받는 분들은 50%를 받으시면 체감이 확 될 겁니다. 이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파동 패턴을 통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알아볼 거고요. 이 시나리오 내에서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이 구간 전체를 이렇게 ABC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C파 하락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애초에 C파가 임펄스로 나오는 모양은 절대 아니죠. 임펄스가 아니라면 다이고날밖에 남지 않아요. 다이고날의 종류에는 수렴형과 확산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임펄스의 끝에서는 이런 수렴 형태가 여기서 자주 나오고요. ABC 조정의 끝에서는 이런 확산 형태가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C파에는 이 두 가지 조정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여기다 대입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렴 다이고날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나리오는 2월 15일 그루터기의 방에 올렸던 시나리오이고요. 이 작도대로 수렴 형태의 다이고날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수렴 다이고날, 즉 1파 연장 터미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파동이 진행이 될수록 모멘텀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되고요. 이렇게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 선현물 모두 줄어듦과 동시에 파동의 길이가 짧아졌고 기간적인 측면에서 봐도 현저히 짧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2파와 4파가 겹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럼 3파가 마무리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파는 최소 91.1K 위로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렴 형태가 맞다면 91.1K를 상회한 이후에 다시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갱신이 되면서 파동을 모두 마무리 지을 거고요. 즉 하락 파동 하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추세선은 수렴하는 형태로 나올 거고 이 경로대로 움직일 시에 5파를 찍고 나서 여기를 터치해주면 컨펌이 되었다. 즉 상승 반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5파가 기간적으로 연장이 된다면 마지막이 수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알아볼 문제가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그래서 최종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저점은 이 초록 박스 내에서 즉 79.5K와 84.6K 내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인 포인트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캔들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확실한 포인트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 봐요. 자, 그럼 이 다이고날, 즉 수렴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반대로 퍼지는 형태도 카운팅을 해봐야겠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정 파동의 C파에서는 이런 확산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이 확산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확산 다이고날의 특징은 파동이 진행될수록 파동의 길이나 기간이 길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작도를 해보면 이렇게 카운팅이 되고요. 현재 구간은 1, 2, 3, 4까지는 완료가 되고 마지막 5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이 5파의 길이는 1파, 3파에 대한 길이의 1대1만큼은 최소 내려가야 합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82.2K는 아래로 찍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수렴과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온다 한들 아래로 82.2K 아래로 내려가는 무빙이 나와 주어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5파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간을 현재 4시간 봉으로 작게 보면 5파도 조정파동의 형태로 나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BC로 카운팅이 가능하고 얘가 X파동이 됩니다. 그리고 Y파동으로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겠죠. 이 X파동 자체가 그렇게 큰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 다이고날의 5파가 진행 중이다 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반등은 그리 세지 않고 즉 91.1K를 굳이 찍지 않고 내려와도 성립이 된다. 어쨌든 얘를 찍지 않고 내려온다면 확산 다이고날로 보시고 여기서 ABC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보통 확산 다이고날 같은 경우에는 1파가 3파보다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작아야 되고요. 3파가 5파에 비해서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즉 파동이 진행되면서 커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1파동이 3파동에 비해서 기간적으로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첫 번째로 이 점이 약간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4파도 2파에 비해서 무조건 길어야 되죠. 보시면 2파에 대한 1대1 비율을 살짝 넘기긴 했어요. 진짜 조금 넘겼어요. 뭐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4파동이면 조금 더 크게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그래서 확산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모양 자체가 어색함은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짧게 하자면 이 구간 전체는 C파동 다이고날이 나올 자리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수렴 형태든 확산 형태든 두 개 다 가능한 자리다. 수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91.1K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상회를 하지 않고 이대로 쭉 빠진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이런 확산 형태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파동 패턴의 공통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런 수렴 다이고날이라고 하면 무조건 91K는 위로 넘겨주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저점 갱신 없이 여기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확산 형태라면 ABC로 떨어졌기 때문에 W에 대한 X파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어요. 뭐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약간의 반등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반등이 모두 완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 초록 박스 영역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두 시나리오의 공통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점은 아래로 더 열려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오겠다라는 자세로 시장을 보시면 되고요. 이 ABC 파동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다시 위로 치는 파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의 모든 내용은 시황 채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 페이백도 안 하고 계시다면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두 가지 링크는 모두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